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화로 5,200만 원이면 현재 환율로 보았을 때 1 비트코인당 42,000달러가 되는 것인데요. 미 SEC와의 소송이 다가오는 3월 잘 마무리가 된다면 이 비트 상승분 대비 XRP의 가격은 이제 생각을 해보았을 때 1 XRP당 약 5달러 정도로 책정이 되게 됩니다. 이제 비트코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해실리본에게서 또 하나의 트윗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제 바로 지난 2021년 8월 이후 처음으로 해실리본 바이 시그널이 떴다라는 것이죠. 이제 해당 지표에 따르면은 향후 몇 주간 비트코인이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 물론 모든 데이터가 정확한 상승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로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그런데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을 바라보는 몇 가지 지표들이 더 있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이제 아무래도 이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그리 편안한 밤을 잘 보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새벽 2시를 기점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며 이 선물 투자를 진행 중인 투자자 분들에게는 롱과 숏 포지션 양방으로 뚝배기가 깨지는 모습이 이루어졌는데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에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전날 대비 이제 1.98% 하락한 이제 2922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2.85% 하락한 이제 1543달러대, 그리고 6위 XRP는 0.72% 하락한 0.39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에이다의 경우는 4.91% 하락한 0.33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1.2%에 19.5%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의 차트를 같이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네, 화면을 조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이때가 오전 12시 이제 19일 오늘 12시 00시 10분경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21,515달러대였습니다. 그런데 슬금슬금 하락을 하더니 최저점 이제 1시 50분경쯤에는 25,557달러까지 이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2시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지금의 가격대를 유지를 하였는데 왜 이렇게 급락과 급등을 반복을 하였는지는 좀 이따 심층적으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62%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63%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XRP를 한번 보겠습니다. XRP를 보게 되면 숏 포지션이 57%로 여전히 이제 비트, 이더, XRP 전부 다 좀 매도세가 좀 더 강하다, 좀 더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분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제 크립토 마켓이 지난밤 이렇게까지 급등락을 보인 이유에는 한 가지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12시 어간쯤에 나온 소식인데 미 법무부에서 글로벌 암호화폐 집행 조치를 시행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제 사실 저도 오전 방송의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할 때도 있지만 이게 사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저녁 정도에 미리 준비를 좀 하는 편인데요. 이제 오늘은 근데 뭔가 느낌이 좀 안 좋아서 자료를 정리하다가 이 소식이 나오고 다시 대본을 좀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잠도 못 자고 다시 대본을 작성하는 중입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방금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새벽에 내내 이제 주장창 이렇게 좀 하락을 하다가 2시 이후 새벽 2시 이후에 갑자기 또 이렇게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업로드 이제 했을 시간인 오전 7시 45분 어간에는 다시 가격이 좀
하락 전으로 회복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21,400달러 근처에서 움직이던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순식간에 약 25,500달러까지 하락을 한 것을 우리 지금 방금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외 2시에 발표된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이제 가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 미 법무부가 홍콩 소재의 암호화폐 거래소 비츠라토의 설립자를 체포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이 거래소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분들이 뭐 거의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저 또한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이 비츠라토를 거래소를 좀 검색을 해 보니까 뭐 이러한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뭐 이미지 보게 되면은 정말 정상적인 그냥 홍보 마케팅 뭐 이런 일반 거래소와 뭐 다를 바가 없어 보이죠. 그렇다면 왜 미 법무부는 멀쩡해 보이는 이 거래소의 설립자를 체포를 한 것일까요? 이제 찾아보니까 이 비츠라토라는 거래소가 가장 큰 거래 상대방이 히드라 마켓이었다고 합니다. 이 히드라 마켓은 여기 써 있는 대로 이제 마약이나 이 금융 정보 도난, 뭐 신분증 증명 사기, 돈 세탁 서비스, 뭐 안 좋은 거는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 운영되는 다크넷 시장, 다크넷 마켓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히드라 마켓은 뭐 제가 생각하는 히드라는 이 스타크래프트 히드라밖에 없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찾아보니까 근데 이 히드라 마켓은 2022년 4월에 작년에 이미 폐쇄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를 보게 되면 2022년 4월 6일 이제 히드라 마켓이 폐쇄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이 히드라 마켓이 폐쇄된 이유가 이 미국과 독일의 사법 당국의 공조로 폐쇄가 됐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2015년에 오픈을 했었다고 하는데 이곳에 입점해 있던 매장이 19,000여 개, 고객 수는 1,700만 명에 달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대표 오픈마켓 5개이죠. 이 쿠팡과 11번가, 뭐 G마켓, 그리고 위메프, 티몬, 뭐 옥션 이렇게 이 주요 마켓, 오픈마켓 사용자 수와 한번 비교를 해 보았을 때 그 숫자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등의 쿠팡 같은 경우는 총 2,500만 명, 확실히 쿠팡이 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11번가 2등인데 1등과 차이가 좀 크죠. 이제 965만 명, 3등의 G마켓이 630만 명, 그리고 뭐 티몬 같은 경우는 468만, 옥션은 이제 325만,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게 2021년 3월 기준으로 나온 것이라서 이제 지금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이 11번가와 G마켓을 이제 합친 숫자와 비교를 했을 때 이 히드라 마켓의 고객 수가 1,700만 명, 이것보다 작다, 이게 더 숫자가 많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제 비츠라토라는 멀쩡한 거래소인 줄 알았는데 이미 폐쇄한 거래소와의 내통이 있었던 이제 나쁜 거래소라는 것은 알겠다. 이제 그래서 거래소 CEO를 잡은 것도 알겠다. 그런데 아직 우리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았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락을 한 걸까? 도대체 왜 하락을 한 걸까? 이는 커뮤니티도 이제 마찬가지였는데요. 미 법무부가 이러한 일을 한 게 뭐 원투데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제 2시가 되자마자 상승을 하더니 이제 차트에서 보셨듯이 상승을 하더니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해제들이 득실거리게 됩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반등한다고 했지, 뭐 W자형 차트라고 했지, 내가 비트코인 사기야라고 했지, 뭐 간다고 했지, 뭐 사라고 했지, 팔라고 했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지, 뭐 이런 거 얘기들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전 세계인들, 이제 투자자들이 모두 다 이제 공통적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이 미 법무부에서 나온 내용 별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다는 것은 이 롱충이들, 뭐 쇼충이들, 흔히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얘기죠. 이런 포지션들 다 청산시키고 다시 한번 전고점 가자가 아닌가라는 이런 얘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현재 지금 대본을 작성하는 시간은 새벽 4시
12분입니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2945달러에 머물고 있는데 이제 하락 전에 21,400달러, 이제 21,400달러에서 움직였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게 좀 다소 지금 가격대는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안에 하락 전 가격으로 다시 좀 상승을 하면서 되돌아 가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어제이죠. 1월 18일 월가의 유명 투자은행 이 골드만삭스의 4분기 기업 실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의 경우는 이제 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이제 순이익이 66%가 급감하는 등 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게 되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의 경우는 지난주 최대 3,200명을 여병을 이제 해고할 것으로 또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 골드만삭스의 경우는 이전부터 많은 분석가들이 실적이 나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였었는데 이 예상보다 더 나쁜 수치들이 나오면서 이 주가도 보시다시피 하락을 쭉쭉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개별주를 보게 되면은 이 코인베이스 주가와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 코인베이스 주가도 상승을 하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도 이제 계속해서 8%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또 보였고 비트코인 채굴 관련 기업들도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의 상승세 새벽에 잠깐 하락을 했지만은 일주일 기간으로 봤을 때는 20% 이상 비트코인 기준으로 상승을 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고 있죠. 그만큼 이제 지금의 상승세가 단순히 세력들의 장난질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의 장난질이라고 보기에는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실제로 크립토 마켓 전반에 자금의 유입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증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의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52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참 오랜만에 보는 수치인데요. 이 지수의 경우는 이제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 요렇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크립토 마켓의 투자자 분들이 적당히 환희에 차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 이제 대한민국 대표 거래소이죠. 이 빗썸 경제연구소의 경우는 이제 하나의 분석을 내놓게 되는데 올해 비트코인의 가격이 무려 5,20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 라는 분석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일단 화면을 이동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빗썸 경제연구소 올해 비트코인 5,20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주요 내용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빗썸 경제연구소의 이미선 이제 리서치 센터 장님의 경우는 이 완화된 연준의 긴축 기조와 이제 가상자산을 연결하는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는 국제적인 흐름, 규제의 명확성 등이 갖춰지면서 더 많은 국가와 투자 기관들이 가상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본격적으로 편입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빗썸 경제연구소는 금융자산 가격이 시중 유동성과 할인율, 즉 인플레이션에 의해 결정된다는 전제를 근거로 이 스톡 투 플로우 S2F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모델에다가 플러스로 해가지고 미국 인플레이션 그리고 크립토 시장의 유동성을 추가한 밴드를 모델로 이제 설계해서 올해 밴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톡 투 플로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플랜 B라는 인물이 이제 고안한 모델이죠. 이 빗썸 연구소는 해당 모델로 현재부터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을 계산한 결과 올해 1분기 비트코인의 가격은 36,000달러, 이제 3월 안에 36,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4분기에는 42,00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작년 8%에서 올해
올해 이제 4.1%, 내년 2.5%로 하락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 증가율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제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 센터장은 모델이 반영하지 못한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실제 가격과 모델 추정치 간의 괴리가 지속되는 보수적인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해 이제 최대 2만 6천 달러에서 형성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이제 2만 1천 달러대의 가격은 저평가 영역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이 대형 거래소 이제 11월과 같은 뭐 FTX나 또는 크립토 서비스 업체, 코인 발행사 등이 파산하거나 뱅크런이 발생할 경우 가격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였네요. 현재 가장 크게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걱정되는 것이 바로 DCG죠. 이제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 또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좀 내용을 모아서 요약을 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기사에서 나온 대로 지금 하나로 5,200만 원, 네, 환율로 보았을 때 이제 5,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여기 강아지 머리 뒤에다가 지금 가려졌는데 네, 여기 5,200만 원을 제가 적었습니다. 이제 환율로 보았을 때 이제 42,000달러, 1BTC당 42,000달러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미 SEC와의 소송이 다가오는 3월에 마무리가 만약에 되게 된다면 많은 분석가들의 이 전문가분들의 분석처럼 정말 3월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 이 비트 상승분 대비 XRP의 가격을 잘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적어도 5달러 이상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책정이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이에 비트코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해시 리본에서 이제 하나의 데이터가 또 트윗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바로 지난 2021년 8월 이후 처음으로 해시 리본 바이 시그널이 떴다라는 것인데요. 이 해당 지표에 따르면 향후 이제 몇 주간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물론 모든 데이터가 정확한 상승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제 참고 자료로만 보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을 바라보는 몇 가지 지표들이 더 있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하나 띄워 보겠습니다. 또 강아지가 가리고 있는데 강아지 한번 뒤로 좀 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시는 차트가 있는데요. 이 차트는 비트코인 가격 과 이제 해시레이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황색 선이 비트코인의 이제 해시레이트이다. 이 주황색 선이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인데 2021년 급격하게 빠졌던 것은 이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했던 당시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2021년 비트코인의 가격이 잘 상승을 하다가 이제 중국의 이 채굴 금지 소식이 나오고 또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조종아리 때문에 계속 폭삭 가라앉게 되었죠. 이제 물론 지금은 중국에서도 다시 채굴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해시레이트 1등 국가가 미국, 2등 국가가 중국이죠. 최근 1월의 비트코인 상승은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 상승과도 일정 부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 해시레이트가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희소성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죄송합니다. 네, 희소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잠을 못 자서 그런지 말이 갑자기 이제 꼬이는데, 무튼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제 실제 몇몇 채굴장의 폐업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 채굴은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또 하나의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트는 2018년 11월에서 2019년의 5월까지의 이
차트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다 보면은 현재 상황과 참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약 7개월간의 차트를 보면 마치 지금과 같은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락 당시에는 이제 푹 파이게 되었지만은 급히 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급히 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이 상승 흐름을 만들고 이후 약간의 조정을 거쳐서 대세 상승기에 이렇게 돌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맨큐의 경제학에 나오는 경제학의 원칙 중에 이제 경제는 1년 단위로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기 사이클에 따라서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딱 지금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투자에 깊은 인사이트를 준 책 중에 듀얼 모멘텀 전략, 투자 전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추세는 지속이 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상승을 하려는 자산은 계속해서 상승하려 하고 하락하는 자산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려고 한다. 일종의 이제 이 관성의 법칙과 같은데 이제 물론 이 말을 아무 때나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죠.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은 그간의 하락 흐름을 좀 깨면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의 21,000달러 이제 약 21,000달러 가격대도 상당히 대견한 수치이긴 하지만 22,000달러와 이제 향후 이 30K까지는 좀 가줘야 2023년 비트코인 전망 을 좀 순탄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비록 완만하더라도 그만큼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계속 말을 하다 보니 지금 강아지를 좀 깜빡했는데 이 강아지 시바견을 다시 이렇게 데려와 보겠습니다. 네, 무튼 이제 현재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이 좀 다소 낮아지고 있다라는 시그널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곳도 존재합니다. 이제 이미 이렇게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바로 일본입니다. 참 이렇게 배경이 좋죠. 네, 이 일본의 경우는 지난 16일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이 PPI가 전년 대비 10.2% 이제 상승을 하여서 시장의 예상치인 9.5%보다 이렇게 상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물가가 이제 상승하면서 일본의 엔화 가치의 하락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40년 만에 고물가가 찾아오면서 지금 보시듯이 주요 일본 기업들은 인플레이션 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미쓰비시 자동차는 특별 지원금으로 10만엔 약 한화 96만 원 정도를 이제 특별 지원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였고 다른 곳들은 월급에 10만 원 정도 더 추가해서 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인플레이션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은 26.4%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또한 중국의 경우는 지난 2022년 제로 코로나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 악재 속에서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3%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세계은행과 블룸버그 통신이나 이 중국 시장 분석 업체 윈드 등의 경우는 이 예상치를 2.7에서 2.8 정도 잡았는데요. 중국의 성장률을 말이죠. 이제 이 수치보다는 다소 웃돈 수치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국의 경우는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하회한 것이 이제 1998년과 2014년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세 번째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딱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참 이번 연도 역시 그리 쉽지 않은 모습들이 좀 반복이 될 수 있지만 이 중국과 일본의 특이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현재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및 금융 선진국들 대부분의 경우는 올해를 변곡의 해로 보면서 자산시장엔 기쁨에 취해 있는 상태이죠. 이제 과연 이번 연도 자산시장은 예상치 못한 상승으로 인해서 지난해 흘렸던 이 피눈물을 닦을 수 있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새벽 이제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출렁거렸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비트코인은 일주일 전 대비 20%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번 2023년 들어서 그리 나쁘지 않은 시장 상황들 우리를 반겨주고 있는데요. 이제 결전의 날은 다가오는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이 되는 이 FOMC입니다. FOMC에서 어떻게 이제 금리가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25bp 인상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더욱더 환호를 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이렇게 수직 상승 90%로 상승을 또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네, 무튼 현재 대부분의 시장 분석 업체 및 전문가들 역시 이제 이 FOMC에서 25bp 정도는 인상을 할 것 같다라고 점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욱 침착하게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투자 철학을 좀 날카롭게 다듬고 내가 투자한 자산에 대한 공부를 멈추면 안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하락하는 자산도 없듯이 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자산도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사이클 주기적으로 여유 자금을 통한 매수를 이어나가야 하죠. 이제 이 투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뭐 백 사고 집 사고 이제 뭐 차를 사기 위해서 쓰다 보니까 BHC 이게 약간 왜 갑자기 치킨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네, 무튼 이걸 사기 위해서 이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경제적인 자유, 이제 프리덤이라고 하죠. 네,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죠. 이제 이를 위해서는 매형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좀 녹화하고 추가적인 소식들 하다 보니까 오늘 영상이 참 길어졌는데 좀 긴 영상 이렇게 봐주신 여러분들, 구독자, 시청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